FA 계약이 발표가 되면 표면적으로 이게 단어들이 보이죠. 대박 계약이다, 깜짝 계약이다, 뭐 최대어다, 가치 인정, 뭐 적절한 투자 등등. 그리고 이제 이면에 이렇게 보도 자료 말고 이면에는 과잉 투자였냐, 뭐 패닉 바잉 아니냐, 먹튀 가능성 등등 이런 뒷이야기들도 있죠. 이번 시간에 뭐 프로야구의 단연 계약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창모 선수의 초대형 BFA 단연 계약 관련 영상을 바로 앞 시간에 이전 시간에 제가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죠. 타구단 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계약 규모나 시기에 대한 좀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토하는 분위기. 왜냐하니까 뭐 우리 계약, 타 구단의 계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FA 계약 때마다 구단 관계자들은 그냥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리했네. 왜? 우리가 하는 계약은 적정 계약이고 남들이 하는 계약은 오페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팀 선수의 계약 보도 자료에는 이제 오버페이 단어는 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죠. 뭐 할 수도 없죠. 하고 나면 뭐 적정한 제대로 된 투자 뭐 이렇게 미래 가치. 구창모 선수 계약에 대해서 이 무리한 계약이었다는 뭐 몇몇 타팀 관계자들과는 좀 다른 의견을 전해주신 두 팀의 이제 단장님들이 있어서 그 의견도 한번 소개를 합니다. 전체 의견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비단장님 얘기입니다. 구창모 선수 계약에 대한 구창모 선수 몸 상태는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맞다. 부상. 왜냐하면 뭐 부상이 잦았으니까. 근데 부상 이슈가 있다. 하지만 그 팀 선수는 그 팀이 가장 잘한다. 몸 상태도 그렇다. 구단에서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을 뭐 비싸다 싸다 계약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말 못한다. C 단장 얘기인데 구창모 나라도 잡겠는데 다른 팀 사람들은 자기네들 계약에는 돈을 쉽게 주면서 이건 좀 이기적인 것 아닌가? 자기 구단 선수니 건강이라든지 내구성 검증하고 확신을 가져서 그런 거다. 부상 안고 있는데 그렇게 주겠는가? 터무니없다. 오버페이가 어딨나? 선수 잡으려면 돈을 더 줘야 하고 뭐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적정 가격이다. 구창모 계약은 고민 흔적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FA 계약이 발표가 됐을 때 제가 취재한 타구단 관계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들을 만들 때 제가 그냥 참고만 하고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들입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반응들 분명 있었죠. 긍정적인 반응들.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었는데 그 부정적인 반응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일부지 결코 전부는 아닌데 양의지 선수 4+2년 최대 152억 원 발표가 나왔을 때 한 구단 관계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체력 하강이 쉬운 포수가 조금 체력 부담이 크죠. 40살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진짜 무리 아닌가요?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도 이거 좀 심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최은성 선수, 유강남 선수 계약을 했을 때도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제게 뭐 90억 원, 80억 원 선수가 맞는가? 이 과대평가다 이렇게 바로 짝 잘라 이야기를 좀 했었고 노진혁 선수 계약 때도 본인도 50억 원까지는 생각 못했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좀 많이 좀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는 거죠. 키움 히어로즈가 이형종, 원종현 선수하고 4년 계약을 했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줬자 이거 뜬금포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또 박민호 선수의 5+3 뭐 최대 140억 원 계약에 대해서도 몇몇 관계자 타격 생산력이 최근에 너무 떨어졌는데 이런 이야기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는 거죠. FA 계약이 된 후에 제가 취재를 하는 여러 타팀 관계자들한테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잘한 계약 이 코멘트는 제가 타팀 관계자들한테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선수의 장기 계약, FA 계약은 뭐 전형적인 뭐 내로남불 계약입니다. 자팀 FA를 잡으면 뭐 협상 과정하고 이 같은 금액을 책정한 정당한 이유, 미래가치, 기대치를 쫙 다 녹입니다. 보도자료에 쫙 나와요. 근데 하지만 선수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그날은 발표하지 않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관계자들이 살짝 이렇게 흘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보다 더 배팅하는 것은 사실 좀 우리는 오버페이라고 봤기 때문에 발을 뺐다. 뭐 이런 경우도 꽤 나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정도까지도 배팅을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이 선수가 타팀으로 이적을 했을 때 원 소속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할 만큼 했다는 거. 어떤 선수를 놓친 뒤에 다른 선수를 잡는 경우가 있죠. 어떤 A라는 선수를
배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선수 놓칩니다. 예, 돈이 좀 굳었죠. 그래서 다른 선수를 잡는 경우 꽤 있습니다. 자,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확보를 했으니까 이 아낀 돈을 좀 투자를 하는 건데 다른 선수를 잡은 팀은 플랜 B를 가동을 했다. 우리가 어떻게든 전력 보강을 해야 되니까 플랜 B를 가동을 했습니다. 재빠르게 타 팀에서는 이거 꼭 필요하지. 꼭 필요한 선수를 놓치고 난 다음에 좀 덜 필요한 선수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잡은 패닉 바잉 아닌가 뭐 이렇게 바로 규정을 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 팀의 계약에 이 팀에서 욕을 하고 이제 저 팀 계약에 이 팀에서 좀 비난하고 이런 비난전이 공수교대처럼 매번 해당 팀 상대팀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0개 구단이 돌아가면서 오버페이 논란 계속 서로 간에 이야기를 좀 하죠. 또 팬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왜 구단들이 이렇게 타팀 계약에 훈수를 둘까요? 그냥 자기네들 거 하면 되고 남의 팀 구단에 뭐 계약에 별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시장이 딱 열리고 나면 요 계약이 다른 계약에 영향을 주죠. 당신네들이 오버페이에서 선수와 계약하면서 우리도 덩달아 돈을 더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요 말이죠. 선수들이 비교를 하고 그 비교 때문에 돈을 더 달라 하니까 우리가 곤란해진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매번 이 대상이 팀의 대상이 매번 달라진다는 거죠. 이 팀이 계약하고 저 팀이 욕하고 저 팀이 계약하면 이 팀이 욕을 하는. 자, 팬들의 비난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팬들은 왜 이렇게 비난들을 하시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이 거품 이겼다. 선수들 몸값에 거품 이겼다.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연봉을 10배 뭐 20배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이것이 좀 화가 나는 것인가? 선수 팬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난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돈을 구단이 엉뚱하게 거품 껴서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팬 서비스에 돈을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건지 아니면 너무나 지출이 크다 보니까 그럼 모기업에서 야구단 이렇게 돌리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야구단 운영 우리가 힘들어 있어. 그러니까 접는 구단이 나오는 건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못 보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좀 적절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팬들의 비난도 약간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투자를 안 해서 화가 나는 경우는 보통 자팀 팬들 불만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잉 투자자 오버페이다 하는 주장은 보통 이제 타팀 팬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뒤에는 조금 바뀌어요. 계약을 한 뒤에 다음에 활약을 못한 선수가 나오면 자팀 팬들이 극렬하게 야단을 치시죠. 근데 반대로 타팀 팬들은 이제 활약을 못한 선수가 나오면 야단보다는 계약 규모에 대한 조롱을 오히려 좀 더 선수보다는 팀에 좀 더 많이 하시는, 물론 뭐 선수에 대한 뭐 비난 조롱 이런 것도 있지만 팀을 조금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타 팀끼리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과열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팬들 사이에 이제 언쟁이 참 빈번하는. 물론 뭐 이것도 약간은 이런 긴장감 때문에 또 야구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경쟁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F 구단 단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KBO 리그만의 특이한 구조. 그리고 그 구조사에서 뭔가 선수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보는 구조 아닌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리그는 결국은 성적이다. 우리는 수익을 내는 구조, 그러니까 수익이 목표가 되는 구조가 아닌데 구단 운영이 수익이 목적이 되기도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 프로야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프로야구가 이렇게 뭔가 수익을 내야 되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모든 것은 성적 부담이다. 성적이 우리 팀 팬들을 자극하고 그 팬들이 그룹과 모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이다.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5% 10%대 선수 몸값은 20% 30% 늘어난다. 산업 기반, 야구 산업 기반이 확충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구조에서 선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구단이 자처한 측면이 크다. 결국은 이제 뭐 계약 당사자가 구단이니까 단장님들이 뭐 그렇게 다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서로가 성적 부담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내 돈은 아니니까 팬들이 푸시한 부분도 있다. 팬들이 막 부담을 주죠. 도대체 왜 안 나서느냐? 돈을 쓰면 단장은 와 이렇게 돈 안 쓰면 야.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돈은 이제 모기업에서 나오는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수가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선수가 사회적 책임을 더 가져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담겼다고 보는데, 이 이야기는 자생구단인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팀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프로야구 구단들을 연간 한 400억에서 많이 쓰면 500억
뭐 600억 가까이 쓸 수도 있습니다. 뭐 FA가 좀 많이 좀 있으면 벌어들이는 매출은 장부상으로는 뭐 그 이상도 되기도 합니다만 장부상 이야기일 뿐이죠. 네, 키움은 300억은 약간 조금 더 안팎으로 정도 쓰는데 예전에 비해서 모기업 지원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야구 시장이 커지면서 입장 수익도 늘고 광고료도 좀 늘죠. 물품 판매도 늘고 중개권료도 오르고 하지만 이제 선수 몸값은 더 오르다 보니까 구단별로 모기업 지원금이 연간 한 200억 원 안팎인데 두산이나 LG나 롯데나 서울, 부산을 연고지로 둔 팀은 모기업 지원금이 조금 더 작아요. 이 수익이 꽤 큽니다. 뭐 LG,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입장 수익만 뭐 140억 원 이상이니까. 하지만 FA에 거금이 들어가면 이제 지원금 규모가 그때그때 확 뛰죠. 수익은 거북이 걸음, 선수들 몸값은 토끼 걸음. 이 같은 이유는 뭐 선수청이었습니다. 우리 리그가.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팀들이 성적을 내라 보니까 선수는 적은데 이 선수 데려와야 되고 이 선수 안고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선수가 적으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고 결과적으로 선수들은 돈을 더 많이 받고 한 은퇴 선수가 뭐 한 연예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90억 원 벌고 세금 40억 원 내는 것이 맞느냐 한데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이런 큰 돈을 벌 일도 없겠지만 이미 비난을 참 엄청 받고 아유 뭐 이렇게 왜 그런 말까지 했어 막 이렇게. 근데 열심히 벌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충실하게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이 세금 너무 많아 이런 볼멘 소리 투정할 수 있죠. 세금 충실히 내고 난 다음에 뭐 탈세나 탈료를 한 것 아니죠. 근데 뭐 우리 회사원들도 유리지갑이라서 뭐 알아서 그냥 원청 징수가 다 돼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도 보고 세금 공제 보면 세금 많구나 하는 생각하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수백만 원하고 수억 원은 차이가 큽니다. 선수들의 노동 가치, 이 선수들의 노동 가치를 뭐 선수들은 당연히 뭐 수억 원이다, 수십억 원이다 보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그 노동 가치를 저 정도 야구 실력인데 저 노동 가치를 그 수억 원, 수십억 원이라고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가치 판단을 받는 그런 선수들도 있죠. 저 선수는 수십억짜리야, 수백억짜리야. 근데 어떤 선수는 저 정도인가? 이런 가치 판단을 좀 낮게 평가받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괴리감이 좀 있죠. 키움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길을 걷는다고 봐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로 적자 폭이 컸지만 그래도 이제 구단은 굴러갑니다. 굴러가고 어떻게든 이제 굴러갑니다. 이정호 선수 포스팅으로 보낼 거다. 뭐 다들 예상했죠. 자생 구단이 한 곳이 아니라 만약 키움 같은 자생 구단이 여러 곳이었다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우리 리그가 굴러가겠느냐? 뭐 그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힘들었겠죠. 근데 히어로즈 방식의 이 모델로 살아가려면 그 구성원들은 더 열심히 아마 노력하고 뭐 당연할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히어로즈에 계신 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을 마치고 가면 이정우 선수는 포스팅입니다. 물론 뭐 대표팀에 합류해서 WBC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다 달성하면 바로 FA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포스팅으로 가게 되면 포스팅비를 구단에 주고 갑니다. 키움은 김하성 선수 때 포스팅비로 한 70억 정도 약간 좀 벌었죠. 이정호 선수는 그보다 더 큰 규모 계약이 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스팅이 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키움 관계자는 구단이 포스팅비를 받게 되지만 나중에 이정호 선수가 돌아오면 다시 선수에게 재투자해야 되는 적금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 우리 선수니까 포스팅을 하면 돌아오면 우리 팀으로 오고 이정호라는 기둥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또 돈도 당연히 좋은 것이고 키움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 모델입니다. 선수를 보내고 성장시켜서 보내고 사실 이제 이게 다른 어린 선수들한테 주는 동기부여도 사실 크다고 봅니다. 젊은 선수들이 팀의 주축이 되는 거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내년 FA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뭐 약간 좀 생각들이 좀 다르던데 이미 나올 선수들은 각 구단에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급 선수들 이미 잡죠. 요즘은 입도 선매가 이거 대세입니다. BFA 단연계약으로 미리 잡는다. 지금 협상 중인 오지환 선수, 롯데 전준호, 안치홍 선수도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 뭐 이 선수들도 잔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 구단은 잔류 계약 이적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적 가능성보다는 좀 잔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024년을 끝나고도 뭐 FA가 되는 고우석 이정우 선수가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은 매직으로 도전을 아마 할 것 같고 최원태나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BFA 단연 계약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잡을 만한 선수가 많지 않아지는 거죠. 이게 나올 선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척급 선수라도 FA 시장에 일단 나오면
뭔가 전력 보강을 해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선수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제값 이상의 대박을 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W 단장 이야기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예측입니다. 들어보시면요. 내년 끝나고 시베리아 한파가 불어올 거다. FA 시장에. 셀러리 캡이 거의 차버렸다. 6개 팀 정도가 거의 찼다. 키움이 대응 투자는 어렵고 하나도 유현진 선수 복귀 준비를 하면 할 거다. 유현진 선수 오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캡을 좀 비워놔야 되니까. KT는 고영표, 엄상백 그리고 주건 김재훈까지 잡아야 해서 당장 돈 못 쓰고 내년에는 FA 시장 얼어붙을 건데 이적할 S급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적이 없으면 폭등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 폭등이 엄청난 계약이 있어야지 그 계약이 기준점이 돼서 막 다른 계약도 덩달아 뛰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다른 선수들 계약에 영향을 미칠 건데 찬바람이 불 거다. 올해 FA 계약한 선수들 BFA 단연 계약을 하거나 준비 중인 선수들은 운이 좋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더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